네.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고 아시잖아요. 네. 가장 강력한. 그렇게 근데 알려져 있죠. 진짜 과학적 팩트는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예, 그거는 네. 저는 알게 됐는데 네. 아직 여전히 많이 모르시죠? 예.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70배에서 100배 강력한 온실가스고요. 네. 전체 온실가스 중에 수증기가 약 95%입니다. 사실 그 다이아그램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쪽으로 이제 가시면 예. 맨 앞쪽에 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 예. 이건 첫 번째 확실한 팩트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팩트는 노란색입니다.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 우리 인류 전체가 배출하는 양이 있고요. 네.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디가 더 클까요? 당연히 자연이 더 클 것 같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더 많이 배출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양이 훨씬 큽니다. 네. 화산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바다에서 증발돼서. 예. 그 다음에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네. 자, 그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다이아그램 한번 봐보십시오. 네. 자, 이거 보면 두 개의 큰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류는 전체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인데 뭐가 빠져 있죠? 첫 번째 오류? 수증기를 뺐어요. 애초에 수증기가 없네요. 네. 그게 대부분인데. 네, 수증기가 대부분인데. 근데 수증기를 그거 넣는 순간 저 네, 바뀌겠죠? 예, 네. 완전히 그냥 그 끝에 이렇게 요만큼 대기 구성비 맞아요. 예, 네. 그것처럼 네, 바뀔 그것처럼 바뀌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자연적 배출이 인간이 배출하는 것보다 적게 표시돼 있죠. 17%로 녹색으로. 어머, 예, 그러네요. 자, 그런데 뭐냐면 해양, 화산, 식물, 동물의 부패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탄소량을 제외시킨 다이아그램입니다. 그건 왜 제외시켰어요? 자, 이 다이아그램으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가 예.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 다이아그램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인간이 배출하는 양이 57%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다 이제 빼놓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네. 자, 제가 기후정음에 이 다이아그램을 넣었어요. 네. 이게 맞는 다이아그램이에요. 실제. 자, 수증기와 수증기를 넣으면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네네, 거잖아요. 대기가. 예. 온실가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온실가스가 전체 대기의 1에서 2%인데 그 1에서 2%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는 그 중에 3%밖에 안 된다. 이게 점점 더 이게 네. 네, 좀 어이가 없죠. 그럼 네. 저 다이아그램 마저도 1에서 2%밖에 차지 못하는. 맞아요. 네. 야. 자, 그런데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팩트 뭐였죠? 저 이산화탄소 중에서 네. 인간이 발생하는 양이 있고 자연이 발생하는 양이 있고. 그렇죠. 예.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게요. 이게 바로 저 이산화탄소를 또 쪼개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적 배출이 96.6%고요. 인간의 배출이 그 중에 또 3.4%. 작가님, 네. 이렇게 시각적으로 네. 한 방에 네. 와닿게 이렇게 자주 좀 네네네. 알려주세요. 네. 야, 이거 바로 와닿네, 와닿죠.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400ppm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게 0.04%예요. 예. 이산화탄소 전체량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체 농도를. 예.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이 기여하는 양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 줄인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죠. 발전소고 네. 뭐고 다 전부 다 셧다운해도 3% 정도밖에. 네, 밖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수천조의 돈을 들여서 전 세계인의 혈세를 들여서 예. 탄소 중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아리백과 ESG라고 하는 네. 이 선진 문명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다. 저는 이제 아리백 이런- 같은 경우 놀랍게도 지금 현 정부의 그 대통령도 옛날에 주장을 네. 했던 바가 있었고, 네네. 야 정말 제대로 네. 속고 있었어요, 네.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정말 생명의 기치고 아이들에게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식량 네. 모든 식물들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식물들이 어떻게 네. 그랬어요? 예. 그 악마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에게 너희 선배 세대들이 이뤄놓은 이 모든 경제 발전 있잖아. 네. 그거로 인해서 발생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가 지구가 아프다. 야. 그렇게 우리가 이뤄놓은 이 선진 문명을 악마화시키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체계도 보면 네. 왜 북극곰 개체수는 오히려 맞습니다. 늘고 있고. 개체 개체수는 1950년대 5천 마리에서 지금 예. 3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이 우리로 치면 이제 외국인이죠. 이 네. 그리즐리랑 같이 네. 만났는데, 쟤 네.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래서 폴라베어랑 그리즐리, 피즐리라고 하죠. 네네, 맞아요. 그 교접 정도 막 생기고. 네. 오히려 뭐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잘 살고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싸워서 진 북극곰만 딱 찍거나 그다음에 늙어서 죽기 직전 북극곰만 딱 찍어서 전 세계 송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북극곰이 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빙하도 녹는 곳이 있고 많아지는 곳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위성 연구를 보면은 그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빙하 양은. 예. 그다음에 뭐 깊이에 대한 요즘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하고. 네. 근데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이 북극곰의 개체수가 늘어났고 한데
빙하가 녹는 부분만 딱 캡처하고 예. 그 다음에 북극곰 아프거나 죽기 직전인 북극곰만 딱 찍어서 모든 북극에 있는 모든 북극곰과 빙하가 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송출해서 후원금과 이제 광고비 받아가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행태가 만연했던 건데 예. 2020년 전후로 이 북극곰 개체 수가 전 세계적으로 딱 이제 연구가 완성이 됐거든요. 네. 통계가 딱 이제 공표됐잖아요. 예. 최근에 북극곰 관련된 뉴스 잘 없어요. 이제 됐구나. 안 묶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아젠다가 바로 이 북극 항로입니다. 이제 북극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네. 북극 항로는 또 여러분들이 가서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북극 항로는 여러분 열리지 않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린랜드를 이야기하는 건 북극 항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린랜드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렇죠. 거기가. 러시아에 대한 네. 미사일 견제나 그 다음에 미사일 견제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 네. 그 땅을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하기 전에 미국이 우선 수호를 해야 네. 그 적진이 네.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인 거지. 북극 항로 그래서 이번 지선회에서도 북극 항로 열린다고 부울경에 어마어마하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네. 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울경에 계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예. 그런 정치적 프로젝트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40분 가까이 진행했잖아요. 네. 이게 새로운 모델이 하나 좀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우파 진영에 많이 계신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중도의 사람들이 좀 깨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네. 깨우려고 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난 그냥 더 잘래. 그냥 별로 반응이 없는데 네. 작가님의 방식은 재밌네요. 네. 속았던 거 알려드릴게요. 그쵸. 예. 네.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속았던 거 알려드린. 저 오늘 속았던 거 알려드리려고. 예, 그러니까요. 뭘 속았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못 참거든요. 네, 네. 예. 그 속는 거에 사실은 이제 그 슬라이드 잠깐만 올려주세요. 지금 슬라이드. 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요거를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저 네. 위에 보시면 가짜 명분이 있고 진짜 목적이 있죠. 예. 녹색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침공 전술에는요. 가짜 명분, 예. 달콤한 명분이 있고요. 진짜 우리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는 뭐만 보여줘요? 저 가짜 명분만 보여줘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눈과 귀를 막아놓고 우리들은 그 모든 정책이 우리 지구와 우리 사회와 우리 인류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속았고 예. 그 뒤에 진짜 목적이 정말 어마어마한 예. 잘못된 일이 있다. 예. 저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붕괴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요. ESG 경영 있죠, 여러분. 네. ESG에서 가짜 명분은 뭐냐면 ES예요. 그러니까 E가 이제 환경, 인바이러먼트 예. 환경, 그 다음에 S는 소셜 사회, 예. G가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거든요. 예. 그런데 보고서를 보시면요, 지금은 저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은 한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뭐 사장이 누구고, 네. 이사진이 누구고 이런 구조니까. 예. 그리고 이 S가 거의 99%인데 저건 가짜 명분입니다. 이제 착한 기업 만들어서 소액주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 정부에서 관리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짜 명분이에요. 저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속 가능 주장하는 경영, 거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예. ESG 경영 안에 보고서인 예, 거죠. 예. 자, 그런데 진짜 목적은요, 여러분. 이번에 개헌 얘기 나오죠? 예. 그 개헌에서 공적 자금,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기관 사모펀드가 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상장사들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기업 국유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 기업 국유화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예. 그 다음에 저 G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 저 지역 지배구조 부분이 거의 대부분 급부상할 겁니다. 아니 이게 네. 사실은 그 전에도 국민연금을 스튜어드십 코드나 이런 네. 걸로 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면서 네네. 예, 사실은 그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될 공적 자금이 네. 기업의 의결권을 자율권을 과도하게 좀 침해한 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예 그냥 법제화가 법제가 돼가지고 돼버리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벤츠예요, 벤츠. 벤츠 요즘에 뭐 중국 회사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국의 기관 사모펀드가 벤츠의 22점 몇 % 지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지금 의결권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자본이 벤츠의 의결권 경영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중국 회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비슷한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익의 목적으로 기업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끔 개헌을 하려고 한다. 네. 이거는 엄청난 기업 산업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거에 쓰여지는 도구가 바로 저 ESG입니다. 예. 그래서 ESG 사실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ESG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업 국유화에 동조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당장 막아야 되고요. 그런 관련된 활동도 저희 클린텍 코리아가 앞으로 해 나갈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다 보면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력.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중국 얘기 좀 더 이제 예. 깊게 얘기해 볼게요. 네. 하나 더 가주세요.
전력이 네, 여기입니다. 에너지. 네. 예. 자, 여기서 요 전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요즘에 하여튼 에너지 문제가 네. 가장 가까우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예. 자, 중국이 여러분 이제 태양광 패널이랑 풍력 터빈의 거의 대부분 한 70에서 80% 광물까지 예. 전 세계 시장을 중국이 장악했어요. 예. 자, 이 중국이 장악했는데 정작 중국은 보시면 세계 신설 석탄 발전 점유율 중에 83%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 신설 원자력 발전 점유율 중에 50%가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지금 산업 전기료가 50원대예요. 네. 우리나라가 190원이고요. 예. 미국이 110원입니다. 이 값싼 전기를 만들어서 패널 만들고 풍력 터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서 전 세계 선진 문명의 에너지 시스템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지금 유럽은 독일이 그 산업 전기력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자, 산업 전력 요금이 우리나라가 보시면 맨 위에 190원이죠. 예. 근데 소매 가격인 가정 전력 요금 얼마예요? 180원. 예. 소매가가 도매가보다 더 싸요. 자, 이거 이상하죠? 그러네. 다른 나라 보세요. 예. 도매가가 소매가보다 다 저렴하죠? 그래야지. 당연한 거예요. 예. 많이 쓰니까 기업들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훨씬 더 발전한 국가라서 네. 그 산업 전력 비중 자체도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자, 그런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EU는 탄소 감축한다고 지난 30% 감축 성공했거든요. 네. 4,400조 빚더미 앉았습니다. 유럽이. 그것을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현 정권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력 가격에서 왜 기업들에게 190원을 내게 하냐. 예. 자, 만약에 저 가격을 제대로 계산하잖아요. 민간 전력이 약 300원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민간 전력이 싸지고요. 그 다음에 산업 전력은 150원대까지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과금이 전력비 내던 거에 2.5배씩 내라고 하면 여론이 어떻겠어요? 아, 그럼 난리 나죠. 안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여론을 잠재우려고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돈을 내게, 전력비를 내게끔 하는 거고요. 저 190원 안에 녹색 보조금 관련된 그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을 하면서 저 역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랬을 이후에. 것 같았는데, 네, 역시나. 전력 시스템이 무너져서. 예. 그래서 저 탈원전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되고요. 네. 요즘에 뭐 다시 원전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2036년부터 짓겠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10년 동안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전 업계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정부가 다시 원전하려고 한다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가짜 명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원전을 지금 25%대에서 지금 현재 전체 전력량의 25%거든요. 네. 여기에서 저가 주장하는 건 50%까지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녹색 보조금에 들어가는 약 수십조의 돈을 이제는 우리가 폐지시켜야 된다. 미국처럼. 예. 그러면 저 전력 비용이 190원에서 120원, 110원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미국이랑 비슷해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서 정말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력 비용이 미국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구글이나 엔디비와 같은 전 세계 최대의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어요. 지금 190원은 너무 비싸서 지금 못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다른 이유도 그럼 있지만.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전기료입니다. 오. 네, 왜냐하면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의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에너지 비용이거든요. 다 쿨링이잖아요. 쿨링이라거나 예. 운영 비용이. 예. 쿨링이 거의 70%죠. 그죠. 그 비용이 드는 게 이제 전력 비용인데 예. 만약에 저 에너지 시스템에서 100원대까지만 떨어뜨리면 우리가 미국에게 강력하게 이제 한미 동맹을 통해서 협의를 할 수 있고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 내노라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허브가 발생이 되면 예. 어떻게 될까요? 국가 안보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아, 그렇죠. 예, 함부로 더 강력한 한미 동맹이 만들어지는 예.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못하게끔 박탈당하고 있다. 전 국민이. 그런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 우리나라 미래 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우리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예.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이 시스템을 이 기회를 우리는 박탈당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야, 있습니다. 이게 좀 차세대 그 과거에 왜 과거 정치인들이 뭐 유엔 본부를 뭐 한국에다 유치시키겠다 뭐 네. 이런 얘기 떠들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유명한 이 대형 데이터 센터들을 우리한테 유치시키면 그 우리를 사실 우리는 명분도 있거든요. 지정적인 맞습니다. 위치 때문에. 네. 예. 아니 여기 미국한테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한테는 네. 아니 이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쪽 견제 러시아 네. 이쪽을 견제하려면은 우리한테 데이터 센터를 박아놓고 이걸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들여오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렇게 설득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있는 군대도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고 네. 야, 정말 정말 안 되죠. 지금 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의 전략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속았습니다라고. 네. 예, 이 뭘 속았는지 같이 이야기해 주니까 네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중국의 가면을 벗기고 있는 이 네. 신간서적의 내용도 좀 더 해볼 건데요. 네. 일단은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으로 24가지 전술적 계략을 통해서 지금 네. 버티고 있다 했어요. 네네. 대충 카테고리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법률, 교육까지 네. 다방면으로 전장을 확장을 합니다. 네네. 이 중에서 우리 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가장 센 영역이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저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자원전, 자원전. 광물과 예. 그다음에 에너지 믹스에 침투하는 네. 이 전략이 저는 가장 지금 전력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박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5년 전에 그렇게까지 박살 냈는데도 지금 저 190원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입장에선 비싼 건데 전 세계를 보면은요 저거조차도 아직까지는 저렴한 전력 비용이에요. 딴 나라 보니까 완전 헐값이네. 지금 유럽은 지금 난리 났고요. 네. 일본도 저 195원 수준에서 떨어뜨리는 건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시장, AI 시장에 대한민국이 정말 가장 강력한 저희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이 모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것 같고요.